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조금 최근에 일어난 일과 연관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좀 좋다면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자극제가 되니까. 그러나 조금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빨리 돈 버는 거, 그죠? 빠른 시간 안에 돈 버는 거. 자, 그래서 나는 뭐 몇 년 안에 뭐 몇십억 벌었다, 그죠? 그리고 나는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벌었다. 뭐 한 달에 뭐 블로그에서 1,000만 원 벌었다. 그죠? 인스타에서 1,000만 원 벌었다. 뭐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그 부자 스토리, 부자가 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테마고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은 뭐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뭐 블로거로 1,000만 원 벌었다. 뭐 저도 이렇게 저도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지만은 제가 한번 봐봤어요. 도대체 한 달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버는지, 어떻게 3,000만 원을 버는지. 아무리 봐도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는 건지. 뭐 벌긴 벌겠죠.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 뭐 거기 유명한 사람들은 뭐 실력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면 뭐 다 직장 때려치고 그거 하게요. 그리고 뭐이 전자책을 팔아서 뭐 몇천만 원 벌었다. 한번 전자책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몇천만 원 버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게 그런 방송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 유튜브에서 그뭐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구심사임당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아이콘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환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 100억 뭐 몇십억 그 환상. 예.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떤 투자로 짧은 시간 안에 뭐 몇십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뭐 아니면 몇 억을 벌었다, 뭐 아니면 100억을 벌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짧은 시간 안에 투자로 몇십억을 벌었다. 그런 거는 뭐랄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뭐 코인에 투자했는데, 그죠? 초기에 그것도 코인 초기에 투자했는데 그게 뭐 몇만 불 갔어요 그거 한 뭐 몇천만 원 갔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돈 버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식을 해서 단기간에 또 그렇게 번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도 몇몇 강사들이 뭐 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치는 모르겠지만 뭐 몇십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100억 못 본 것 같은데 100억 벌었다고 뭐 또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뭐 실제로 또 까보면 100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순자산으로 보면 100억이 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그 전세돈 끼고 근데 전세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걸 자기 브랜드화해서 많은 강의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브랜딩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많은 그 불인이들이 특히 2020년, 2021년도에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듣고 무분별하게 막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하고 분양권들 돈 되는 대로 쓸어 모으고 자 그렇게 사서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뭐 피도 많이 줬잖아요. 막판에 산 것들이 다 무피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걸 등기를 칠 수가 없잖아. 잔금이 없잖아. 부동산을 무슨 쇼핑을 하듯이 막 사라고 하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응? 그렇잖아요. 뭐, 포항에 가서 하나 사고, 전주에 가서 하나 사고. 여러분, 그렇게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응?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별로 많지도 않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부동산 강사들 쇼핑을 가르치는 거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쇼핑을 가르치는 부동산 강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집들을 사서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 여러분 그런 환상부터 버리셔야 돼. 그 환상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쪽박을 차는 거야. 결국은 쪽박을 차. 중간에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중간에는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런데 중간에 돈 막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사고 싶다니까.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 집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더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또 사고 자 그러다가 다 지금 쪽박 찬 거 아니에요. 자 지금도 시장이 조금 몇 달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뭐 강의들은 또 계속 오픈도 하고 저는 부동산 강사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밥벌이고 그게 영업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밥벌이니까. 그런데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보죠. 바보.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응? 그렇게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쇼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주택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주고 갭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돈은 다 부채가 되고 미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수를 치면 변동성이 발생하면 어떤 변동성이든 발생하면 그게 공실이 되든 뭐 경제 위기가 오든 역전세에 걸리든 그렇게 걸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깡통 차는 거야. 있는 종잣돈은 그냥 다 날리는 거야. 그걸 깨달으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능력껏 해라. 자기 능력껏 자기가 열심히 이 돈을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자기 집을 사고 여윳돈이 남으면 하나 더 사고 그 정도. 여러분들 세 채, 네 채 이상 못 사요. 살 여유가 안 돼. 웬만해서는. 그런데도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본업이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요즘 사업거리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냐고. 자,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보시고 모셔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여윳돈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든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그렇게 그냥 투자해서 그냥 세월 속에 묻혀놔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지. 일은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빚내 가지고 집을 사서 계속 미수 쳐가면서 저기가 좋다니까 저기 가서 사고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 가서 사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골로 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그것부터 아셔야 돼.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얘기하면 요번에 많은 그 부동산 강사들이 뭐에 실패를 했냐면 그 사이클을 못 맞췄잖아. 하락의 사이클을 못 맞췄잖아.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가 아니야. 근데 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 위주야, 입지 위주. 입지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이클은 다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금리와 관련이 있잖아. 금리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돈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고 경제의 사이클과 관련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이야기만 믿고 사면 결국은 이런 그 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야. 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입지와 사이클을 구분하셔가지고 사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집값은 우상향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믿고 사면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고점에 물리는 거야. 자, 이야기를 또 진들 나가야죠.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어떤 심각성, 폐해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지 자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자 21일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 이런 게 있나 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원가, 그러니까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과 한국 부동산 원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자,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를 해서 허위 거래 신고를 골라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장 교란 행위이고 실거래가를 띄운다는 거야. 자, 이건 사실 심각한 거죠.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공인하는 거잖아요. 거래 신고라는 건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 거래 신고 가격은. 근데 우리는 그 거래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집을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거래 신고를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를 지금 잃었어. 어떤 점에서 신뢰를 잃었냐면 전세 사기꾼들이 판을 치도록 그 판을 만들어줘 버렸잖아. 그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것도 공시지가의 120%인가를 해줘가지고 전세 사기꾼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게 만들어준 거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잃었어. 그것도 실패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알고 있던 거래 신고 가격이 이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들이 실거래가 띄우기 위한 조작이었다라는 거야.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기획 조사를 한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안 좋았는데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면서 그 둔촌주공을 살리면서 이제 서울 분양시장을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둔촌주공도 이제 다 완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안 그러면 지금 건설사들 다 부도난 상황이었어. 그때 막 나머지도 분양 안 되고, 만약에 둔촌주공 그 완판 안 됐으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다 미분양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도 부도 났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살려줬는데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실거래 띄우기가 이루어졌다라는 정황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잠시 그 주변에서 둔촌주공 주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건 뭐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조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잘못 산 거야. 나는 분명히 반동한다고 샀는데 그게 가라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거기다 그거 찍힌 가격에 2억이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렇죠? 자, 이런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얘기만 나왔지 또 조사도 안 했어.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조사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그래서 한 12건의 허위 거래를 적발했다라는 거야. 허위 거래. 그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난 2021년 조사 이후에 2년 만으로 당시에는 한 12건의 허위 거래를 적발했고, 자, 이번에는 그 앞선 조사와는 달리 계약 해제 건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허위 계약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허위 거래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거 작년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거래를 했는데 1년 뒤에 취소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들이 이 허위 거래 조작단들이 그 신고를 하고 몇 개월, 막 1, 2개월 있다 취소하면 그거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또는 1년 반 뒤에 취소하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던 거지. 그죠? 지들 새도 모르게 취소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기간을 길게 두고 한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신고가가 찍혔고, 허위 거래 신겼고, 그 거래 때문에 그 뒤로 거래가 신고가가 또 찍히겠죠? 그럼 그 뒤에 거래된 것들은 다 그 조작된 그 실거래 신고 때문에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또 한 번 기획조사를 하는 거는
이번에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실거래 띄우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했다라는 거야. 그나마 이번 정부는 그런 데서는 아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상하다는 게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거래 이런 허위 신고를 정부가 알아서 눈치채서 이렇게 조사를 할까요? 정부는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이런 거 누가 하겠어요? 특별히 뭐 감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실거래를 하나하나 보고 국토부 직원이 할 일도 없고 누군가 이렇게 신고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거래 신고가 조금 이상하다, 허위 신고인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런 그 허위 신고 거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셔라. 국토부 사이트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거래는 좀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특정 그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전화해 봐서 이렇게 좀 사정을 파악해 보고 이거 진짜 의심이 된다. 그러면 국토부에 신고하면 돼.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허위 신고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잠실의 엘리트, 뭐 광교에 있는 아파트,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하위에 있는 아파트는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대장 아파트가 허위 신고에 더 속기가 쉬워. 왜냐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게 신고가 되면 그 가격이 다음에 나오는 매물의 그 호가가 높게 나온단 말이야. 1, 2억씩 높게 나오니까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그 가격에, 신고된 가격에 사게끔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돼. 이제는 저는 못 믿겠어요. 이런 거를 보니까 앞으로 그 실거래를 보고 산다라는 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국토부와 부동산은 그 계약 해제 신고건 38,227건 중 실거래 띄우기가 의심되는 것이 한 1,086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계약 해제 신고건도 이렇게 많나요? 38,227건이야. 자, 1,086건. 그거 골라냈어요. 그러니까 1086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일정 기간이니까 오랜 기간이 있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있다 취소하는 거는 그건 허위 신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기간이 길게 가졌다가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한 사례 등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이달부터 한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한 6월 달 되면 이제 뭐랄까요, 그동안 허위 신고된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들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6월까지는 거래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신고된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자, 국토부에 따르면 21년도부터 2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가 2,099건. 자, 그중 43.7%가 최고가 거래했다. 그러니까 해지된 게 2,099건인데 그 중에 10건 중에 한 4건 중에 그러니까 10건 중에 4건이 최고가 거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했다라는 얘기지, 이 얘기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실제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하남시의 하감동의 유레지엘 프로지오 오피스텔이에요. 이거는 전용 84. 지난 21년 2월에 14억 원에 거래된 뒤 당시에는 이제 9억 원에서 11억 원에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14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놓는 사람이 14억 원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사야 되는 사람은 14억 원이고. 그런데 이게 14억 원에 신고를 해놓고 이 거래권이 시세만 올려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라는 거야. 이 단지의 경우 14억 원대 거래된 뒤 취소된 계약권이 여러 건으로 나타났다니까. 이 단지의 경우는 여러 건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주상복합 팔아먹으려고, 이 주상복합 팔아먹으려고 작전 세력들이 장난을 친 거죠. 여러 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당 실거래가는 6억, 8억 정도이고, 자, 여러분, 이걸 사기치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 아는 사람하고 거기 물건을 가진 사람하고 짜고 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자. 그리고 이거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례비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몇백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아파트를 팔아먹겠죠.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죠. 자기 아파트를 팔아먹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공모를 해서 사례비로 몇백만 원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14억 원에 팔아먹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그 몇백만 원이 몇억 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장난을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호가가 뭐 몇 억씩 올랐다 그러면 그건 의심하시고 보셔야 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많았어. 전국에서 꽤 많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야기한 건데 허위 집값 장남 세력 응징한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58억에 거래됐다가 돌연 취소됐다. 자, 이 건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5월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57제곱미터가 58억 원이라는 가격에 중개 거래가 됐는데 7달 만에 올해 2월 돌연 취소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값 띄우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간다라는 거야. 이게 58억 원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야. 이게 거래되니까 이게 가격이 돼서 58억 원에 누군가 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7개월 만에 이게 취소됐으니까 이것도 집값 띄우기 사례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에 45억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얼마 손해본 거예요? 58억에 샀으면 13억을 손해본 거 아니야. 그죠? 13억을 손해보고 산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값 띄우기에. 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열이 받았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이 아파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강남의 157제곱미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찍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다 호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도 다 비싸게 산 거야. 어? 이게 또 사례가 됐었잖아. 예전에 158억 찍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럼 주변에서 그 뒤로 강남에 산 사람들은 다 비싸게 샀고 그 가격은 버블이란 얘기지. 그래서 제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집값은 버블이다. 순사기로 올라간 거야. 순사기로. 자, 어쨌든 장관은 일벌 100개가 마땅한데 현행 거래법은 당사자 과태료 3천만 원만 내면 된대. 당사자가. 이러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지. 까지 걸리면 3천만 원 내고 끝내지. 뭐 10억을 먹었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근데 뭐 부동산 중개인은 나는 모른다고 또 그만이잖아. 지들끼리 짜고 와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짜고 쳤으면 이제 자격 정지 당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이 원희룡 장관은 좀 말만 빤지르해. 내가 보기엔. 뭐 집값이 거품 뭐 집값이 아직도 뭐 바닥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말잔치만 풍성하지. 뭐 실제로 뭐 집값 다 올려놨지. 지금 뭐 버블도 못 빼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뭐 투기판으로 만들어놨잖아. 그죠? 아, 둔촌주공 그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요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다 전매 차익 보고 들어간 거지. 그죠? 그렇게 투기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앞으로. 그죠? 알만 뻔지릇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그 집값이 생각보다 조금 안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막좀 둔촌주공 때문에 막 고분양가에 막 나오잖아. 서울 아파트들이. 그것도 이제 또 완판이 되고. 그러면 고분양가가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근데 서울에서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이 10억, 11억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사실상 일반인들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 분양받아도 살 수가 없어. 들고 있는 거는 5억인데
6억 7억을 융자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5, 600을 저기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지. 그러면 다 전매차익만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입주 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지금 거의 뭐 금융 위기로 가는 분위기이고 이자는 계속 와서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전세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그거 그 사람들도 그 실수요자도 못 살 것이고 당연히 못 사요. 못 사고, 그다음에 그거 분양받은 사람도 전세를 놓고 잔금을 못 치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마피라니까. 결국은 다 마피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서울시장이 분양이 완판이 되니까 또 부동산꾼들이 이 분양권 또 가지고 분양권 받아서 또 프리미엄 먹고 팔아야 된다고 열심히 청약을 하라고 펌프질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받으면 여러분들 별볼 일 없어. 생각보다 별볼 일 없어.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걸 살 사람들이 살 능력도 없고 실수요가. 왜냐면 계산을 해보세요. 뭐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빚을 내서 그 실수요가 되는 거지. 다 영끌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영끌해서 지금 살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몇 년간 경기 침체에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붕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받는 거 입주할 때 되면 거의 뭐랄까요, 전셋값도 똥값이고 여러분들이 잔금을 못 치를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도금 이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낼 거란 말이야. 그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피 5천 먹을래다가 5천 먹을래다가 이자 7, 8천 1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탐 대신하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야. 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21년 8월 달에 18억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된 다음에 연달아 최고가 거래가 몇 건 된 것 같아요. 두 차례 됐대요. 두 차례.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 지난해 12월에 이 거래가 취소된 거야. 그러니까 거래 시켜놓고 1년 4개월 뒤에 취소시켜놓고 그 뒤에 몇 건이 거래된 거야. 두 건이. 이 두 건은 다 물먹은 거죠. 자, 이 허위 거래 보고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이 광교 아파트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광교 신도시 전부 다 해서 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또 거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허위 거래 신고라는 게 얼마나 가격을 왜곡시켰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가격의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런 가격의 버블이 지금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30%씩 고점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 가격 자체가 거짓말 거래였으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런 게 밝혀내지 않았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냐고. 얼마나 많겠냐고. 그죠? 이런 수법을 조직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투기꾼들이. 예? 투기꾼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투기꾼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광교에서 요 수법을 한번 써보니까 먹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 짓거리를 또 오는 거야. 그렇다니까. 여기서 먹혔는데 그러면 야, 세종에 가서 대장아파트 가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울산에 가서 한번 하면 또 먹히겠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판을 찰 수도 있는 거야. 이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런 놈들 다 잡아가지고 깜빵 보내야 되는 거야. 자, 요즘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뭐 사실 둔촌주공만 아니었으면 뭐 거의 뭐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 다 부도야.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막 그냥 언론에서 엄청난 그 시장 띄우기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뭐 호가가 몇억 올랐다. 뭐 매물 다 걷어들였다. 자, 이거 보세요. 2천만 원에 아파트 산다. 송도, 동탄, 세종 갭 투자가 늘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것도 갭 투자들이 극성을 부리는구나. 그리고 또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죠? 2천만 원에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못하고, 응? 그리고 지금 갭 투자들이 지금 갭 투자해서 망할 지경인데 또 갭 투자를 하고 있겠냐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취득세가 중과세잖아.
그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뒤에서 보세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갭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뭐 얼마다. 이런 건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신문에서 사례된 사례를 보세요. 한번. 이게 갭 투자인가. 자, 송도의 더샵 센트럴 시티 전용 5구가 4억 5천에 거래됐대요. 뭐 가격은 이 정도에 거래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이 4억 3천이래. 그럼 송도의 25평이 전세 가격이 평균이 4억 3천이 맞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차례야 2억 5천이잖아. 어떤 특수 거래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집을 누구한테 넘겨주면서 명의를 이전에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억 3천 이빠이 잡아놓고 2천만 가지고 거래한 것처럼 그런 특수한 거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갭 투자가 성행한다라고 뭐 극히 드문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띄운다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 신문사들이 다 건설사들이 대주주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 너무 안 좋으니까 막 기사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신문은 보지도 않아.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보시면 안 돼. 자, 세종시 가재울 4단지 세종 센츄리빌 전용 7사가 매매가가 4억 1,300이래. 전세가가 3억 5천이래. 그래서 6,400에 갭 투자했대. 여러분, 제가 세종에 사니까 잘 알잖아요. 세종 7사가 3억 5천이야. 그런 가격이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팔면서 내가 3억 5천에 살아주겠다. 뭐 그런 케이스겠죠. 그죠? 그런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 자, 동탄도 보시면은 동탄도 이게 전세가율이 50%도 안 돼. 잘해야 50%. 세종도 한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돼요. 자, 동탄도 보니까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 전용 8호가 7억 8천에 거래되는데 전세가가 7억이래. 동탄이 전세가가 7억이냐고.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3억에서 3억 5천. 잘해야 4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특수한 거래를 가지고 신문에서 띄우기를 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도 갭이 줄어들고 있대. 강동구 고덕동 고덕 구라시움 전용 5구가 지난해 말 9억 3천에 거래됐어요. 자, 근데 전세가 5억이야. 왜냐면 전세가율이 55% 정도 되잖아요. 근데 4억 3천의 차이가 나잖아. 4억 3천만 원 넣고 갭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건 갭 투자가 아니지. 이런 갭 투자는 영양가 없는 갭 투자죠. 전세 살지 왜 5억 원에 전세 사면 되지 이걸 뭘 9억 3천에 사냐고. 갭 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언론사들이 뭐랄까요 띄우기 뭐랄까 투기 띄우기 펌프질 하는 거야. 그런 기사들이 요즘 너무 난무한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이 조금 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반등을 조금 하는 대립게 반등하니까 부동산 꾼들도 펌프질을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 거기다가 이 실거래 허위 신고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뭐 윤석열 정부를 집값을 잡으라고 이 정권을 줬는데, 그죠? 정권을 줬잖아요. 그 집값을 잡으라고 준 거야. 예. 자, 그런데 뭐 언론사들 펌프질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뭐 그 사람들 뭐 어차피 건설사가 뒤에 있는 그 신문사들이니까 뭐 부동산 꾼들이 펌프질하는 것도 뭐 그렇고. 근데 정부가 막 일종의 투기판을 만들어 줬는데 뭐 실거래 허위 신고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봤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게 정책이 뭔가 국민들의 불만이 뭔가를 파악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집값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 그죠? 뭐 이건 집값이 떨어지진 않고 자꾸 오히려 고분양가에 나오는 게 정부가 막 그 투기판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고분양가가 다 완판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야. 분양가에 하는 것을 분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구축 뭐 많이 떨어졌다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는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조작된 가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분양가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니까. 둔촌주공 여러분 이것저것 합치면 15억이라니까. 그 15억에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힘들어. 그죠? 웬만한 사람 아니면 힘들어. 7, 8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7, 8억 융자를 받고 들어가는데 쉽지 않다니까.
진짜 돈 많은 금수저만 사는 거야. 어? 그리고 강북에서 분양하는 것도 장유동에서 분양하는 것도 10억, 10억이 넘죠.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것도 이것저것 합치면 뭐 거의 11억. 혼란스러운 거죠, 국민들은. 그렇다고 상계 신도시 저 외곽에 있는 것을 분양받기도 어렵고, 분양받기도 어렵고 언제 분양된다는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고 가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조금씩 그 지지율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떤 버블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버블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버블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는 구조로 가버렸어.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출생률이 0.79로 떨어지고 0.78까지 떨어지고 내년엔 더 떨어지겠죠.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고 정부가 밀어붙여야 되는데 정부가 우왕좌왕하니까 이건 집값도 못 잡고 분양가도 못 잡고 그죠? 이렇게 가짜 실거래 신고만 난무하고 언론사들은 계속 펌프질하고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죠? 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